뉴진스의 음악들은 정말 불가사의한 매력이 있습니다. 사실 디토는 뉴진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뉴진스를 위해 과거의 많은 이야기들을 함축해서 담아놓은 미니진의 이야기거든요. 우선 디토는 팬송입니다.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다놀드에 대한 해석도 있는데 저는 뭐 딱히 틀린 해석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토는 음악이나 뮤직비디오에서 중의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된 작품이기 때문에 다채로운 해석이 가능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형태로 해석하든 그것은 듣는 사람의 몫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디토가 아이돌판, 돌판 안에서 일어나는 반복과 악순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디토를 감상을 하면서 왜 제목이 디토였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회화를 할 때도 그렇고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8, 90년대까지는 가끔 쓰였고 몇 가지의 역사적인 현장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첫 번째로는 반고흐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의 마지막 단어가 디토입니다. 힘들지만 난 어제와 같이 오늘도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해나가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반고흐는 영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디토입니다. 정확히는 디토이죠. 근데 뭐 영어권에서 쓰는 디토나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8, 90년대에 유행했던 사랑과 영혼에서 고백 공격을 하거든요. 그때 디토라고 말을 합니다. Really love you. Ditto. 창작의 고통 속에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썼던 표현이 디토이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디토. 역사적인 작품들 속에서 사용되었던 디토는 뉴진스와 여러 창작인들이 모여 창출한 세계관에서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되는데요. 디토의 가사를 보면은 사랑과 영혼의 한 장면처럼 동경하는 사람에게 디토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은 고흐처럼 고단한 하루 속에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보이는 가사이기도 하거든요. 아주 지능적이고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사가 고단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 디토의 작사가들은 검정치마, 우효 뭐 이런 엄청난 작사가들이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만든 곡들도 굉장히 좋지만 가사들이 정말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분들 사이에서 우리 민지 센세가 이 곡의 작사로 또 참여를 했습니다. 연습생 기간도 길었고 미니진 대표와 가장 오랜 기간 함께 했었기 때문에 디토의 저작권자로 참여를 한 것이겠죠. 원래대로라면 공동 작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짬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기획이 된 거라고 봐야겠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작사가 두 분에게 동의를 구해서 뉴진스 멤버가 작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미니진 대표가 기획단에서부터 생각을 해둔 것인데, 미니진 대표는 이 작품이 자신의 경험과 비전을 담은 작품이 될 것임을 예상을 했다고 우린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디토 발매 당시 인터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데모가 먼저 나왔고 데모는 미니진 대표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데모를 듣고 느낀 점을 비주얼라이징 하는 데 있어서 설원이의 사슴이라는 장면을 떠올렸고, 이거를 프레이즈 삼아서 신우석 감독에게 제작을 부탁을 하죠. 아마 신우석 감독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설원이의 사슴이라는 키워드만으로 제작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시나리오부터 거의 모든 부분들을 직접 해내셨고, 이렇게 미니진 대표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겠죠. 이게 사실은 나쁘게 보면 핑프입니다. 이런 미니진 대표의 이런 핑프적인 습관은 어릴 때부터 쌓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니진 대표가 대학생일 때 모카페에서 쓴 글입니다. 사운드 에딧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밥을 사준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에 음향을 편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운드 에딧인데 그걸 어디서 잘못 주워 들어와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카페에 와서 사운드 에딧 알려줄 사람 이렇게 밥 사드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하찮고 소중합니다. 널 좋아해. 미운 구석을 참 찾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어쨌든 설원이의 사슴 이 키워드 하나만 받아들고 신우석 감독은 밤낮 없이 작업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중간중간에 기자회견을 여러 번 당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데모부터가 엄청난 임팩트로 다가왔다고 한 만큼 미니진 대표는 감각을 곤두세우고 모든 것을 체크하면서 각계의 전문가들의 피와 살과 영혼을 제물로 하여서 디토를 완성을 시켰죠. 그리고 큰딸인 민지에게 이 곡을 넘겨줍니다. 뉴진스의 곡들은 다 이런 식인데요. 뉴진스의 대표곡에는 꼭 한 명씩 저작권자로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니진 대표의 빌드업 때문에 뉴진스는 하이브를 떠나거나
미니진 대표를 떠나서도 이 노래들을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부르거나 녹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이 정도까지 아이돌의 10년 후를 미리 준비해주는 기획자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미니진 대표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티스트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기획자예요. 엔터업 쪽에 20년이나 있었으면 거의 조상님이나 다름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 앞에서는 절대 교만하지 않는 그런 모습. 어찌되었든 베테랑 작사가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멤버들이 저작권에 참여하도록 한 것인데 딱히 멤버들이 작사에 참여했다고 마케팅을 한 흔적도 없고 어도어나 하이브가 아니어도 멤버들이 언제든지 자신들의 대표곡을 자유롭게 부르게 하기 위한 용도 이외에는 딱히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여러 장인들의 피와 살과 영혼을 제물로 하여 미니진이 20년간 보아온 이 업계의 반복되는 운명과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완성시켰고 그 이야기의 제목이 디토인 것이죠. 양가치적인 이야기들이나 해겔의 변증법, 불가에서 말하는 3기 6도의 법칙처럼 사이드 B 그리고 사이드 A가 있지만 반이수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사이드 A의 반대로 돌리면 사이드 B가 나오고 사이드 B의 반대로 돌리면 사이드 A가 나오는 것처럼 절망의 반대편에는 희망이 있고 희망의 반대편에는 절망이 있었다. 그것이 이 업계에선 반복될 뿐이며 뉴진스가 반이수를 떠나면 반이수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겠지만 뉴진스는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고 반이수는 뉴진스를 떠나면 절망적이겠지만 그래도 절망의 끝에는 희망이 있다. 다만 그 희망의 반대편은 또다시 절망이 있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두운 그런 세계관이에요. 미니진이 주도하는 디토의 어두운 세계관에서는 인생 뭐 없다 얘들아, 그냥 이 바닥은 희망과 절망이 반복된단다 라는 게 최종 메시지인데 사실 이런 거는 핑크가 할 말은 아니죠. 널 좋아해. 사이드 A, 사이드 B 이렇게 두 개의 평행세계에 살고 있는 반이수와 뉴진스는 영원회귀 개념처럼 영원히 반복되는 삶의 순환 속에서의 인생이라는 본질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겠죠. 사실 이런 뉴진스나 미니진 대표가 겪어왔던 이런 악순환의 연속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영혼회귀가 계속 반복되는데 한정된 선택지와 순환되는 운명의 비극을 상징을 하면서 아이돌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바라보게 합니다. 디토에서의 뉴진스는 꾸밈없이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어둡게 느껴지는 학교의 모든 배경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과 환경이 크게 밝지 않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데요. 학교 분위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멤버들은 즐겁게 생활을 합니다. 뮤직비디오 속의 멤버들은 뉴진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서사이기도 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다들 이렇게 다녔잖아요. 다만 세상에 이렇게 휴먼 쓰레기가 많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죠. 이 시절에는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연의 순환처럼 그들이 처한 현실 또한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구조임을 시사를 하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너무나 당연한 걸 단순하게만 표현할 것이라면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다큐의 영역이겠죠.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악순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이끌어내고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미장센이 바로 반이수죠. 반이수는 버니즈이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 대중이기도 하면서 미니진이기도 해요. 반이수를 통해서 시청자들이나 팬들이 미래를 향한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이수는 버니즈나 미니진처럼 뉴진스를 관찰하고 기록을 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목격하는데 이렇게 관찰자이면서 동시에 그들과 연결된 운명의 동반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창작자들의 피와 살과 영혼을 제물로 하여 완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영상 안에서의 뉴진스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달리 일상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미니진 대표는 뉴진스를 통해서 대중들이 보지 못한 아이돌의 이면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찰나의 순간에 예술적 진실이 담겨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뉴진스의 일상적인 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진실한 모습과 그들의 여정 속에서 예술과 일상, 대중성과 개별성을 넘나드는 독특한 시각적 서사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잘 만든 그런 작품이에요. 여기까지가 디토의 사이드 A 그리고 B의 영역이고 이제는 숨겨져 있는 사이드 C에 대해서 논해볼까 합니다. 아이돌이라는 존재는 대중 앞에서는 화려한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그들의 이면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이 따르죠. 이것을 디토에서는 카세트 테이프의 양면성에 비유합니다.
뉴진스 또한 아이돌이라는 정체성의 이면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고, 피와 살과 영혼을 갈아놓은 창작인들이 작품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운명적 선택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뉴진스는 마침내 그것을 깨닫고 행동을 개시합니다. 뉴진스의 기자회견은 사실 한 줄로 의미를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이드 A 아니면 사이드 B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이드 C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선택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또 기성세대들은 너무나 뻔한 그런 대답을 하죠. 그런 선택지는 없어. 니네 위약금이 얼마인지 아니? 5천억이야 5천억. 사실 뉴진스의 전속계약 위반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다만 멤버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인사를 무시했다거나 아니면 회사 내부에서 기분이 나빴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기자회견에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디스패치에서 공개한 연습생 영상 하나만으로도 전속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충분히 되죠. 너무 치명적이었고 부모님이나 멤버들 둘 다 동의를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영상이 풀렸을 적에는 진짜 격렬하게 반발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이미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뉴진스는 사이드 A와 사이드 B의 선택을 하지 않고 초월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뉴진스는 아이돌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지도 않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K-팝이라는 세계관 안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단순히 상업적 성공이나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을 넘어서 예술적 자아나 본질을 찾으려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뉴진스가 라이브를 하기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뉴진스는 곧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걸그룹으로 남아서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불확실한 미래지만 미니진을 선택하고 전솔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뉴진스는 현재 10대와 20대의 귀감이 되어 전솔로 남을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과거의 서태지 씨는 기득권에 저항한 대가로 20년이 넘도록 표절 작곡가라는 누명을 썼었어요. 뉴진스 역시 앞으로 가는 길 모든 것에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 무슨 칼럼니스트니 평론가니 연예부 기자니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앞장을 서서 뉴진스를 공격을 할 것이에요. 그러나 늘 결과는 뭐다? 사이드 C 역시 애초부터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하던 풋내기 미니지는 널 좋아해.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하던 풋내기 미니지는 자신의 능력을 온건히 발휘할 수 없다고 여기고 SM으로 이직합니다. 광고 대행사에 입사를 할 때만 해도 희망적이었겠지만 근무 환경은 자신의 성격과 반대였으니까 결국에는 절망으로 전환이 되고 SM으로 이직하여 다시 희망을 찾죠. 그러나 연예기획사라는 거는 광고 대행사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광고 대행사나 일반 직장의 마케팅 직군에 계신 분들이 하이브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실 겁니다. SM, YG, JYP 다 대동소이할 텐데 이렇게 희망을 찾아서 SM에 입사를 했는데 또 절망으로 전환이 되려 합니다. 말 그대로 사이드 A, 사이드 B의 반복인 거죠. 미니진 대표 역시도 이렇게 SM에 입사를 해서 각성을 하게 돼요. 자신의 업무가 너무 안 맞으니까 집에서 PPT를 준비해서 SM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돈수만 센세를 독대를 해서 한 수 가르치고 자신이 집에서 만든 소녀시대의 이미지 맵을 보여줍니다. 그때부터 아기 대표 미니지는 희망과 절망의 악순환을 끊고 디자이너에서 비주얼 디렉터로 포지션을 전환해서 SM에서 발매한 대부분의 작품에 열정을 쏟아내고 지금처럼 입지전적의 인물이 되는 거거든요. 절대 이것은 운 좋게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똑같이 사이드 A와 B를 거치고 사이드 C를 선택한 결과죠. 일반 직장인이 이미지 맵까지 만들어서 심지어 서울대 출신 대표를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대가리를 깨놓는 과정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수만 센세는 사실 미니진 대표를 업무적으로 많이 서포트를 해주었을 겁니다. 저도 직장에서 상급자의 서포트를 많이 받는 편인데 그만큼 조직을 위해 희생하기 때문에 서포트를 받는 거죠. 미니진 대표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운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어쨌든 뉴진스는 지금까지 미니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왔죠. 예술적인 감각과 핑크를 남발해도 허용되는 카리스마는 뉴진스에게 롤모델로 작용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설원이의 사슴 이런 키워드 하나를 감독한테 던져주고는 만들어달라고 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20년간 업계에서 보여주고 증명한 그런 업적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런 거 하면은 강냉이 털립니다.
미니진 정도 되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이브는 신우석 감독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했으면서도 까였어요. 이제 가수들 뮤직비디오 제작은 1조를 줘도 안 하신다고 하네요. 뉴진스를 위해서 뼈와 살과 영혼을 바친 신우석 감독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미니진 대표가 디토의 데모를 듣고 엄청난 영감을 얻었다고 했었는데 확실히 디토는 트랙이나 뮤직비디오나 모든 것들이 역대급이에요. 우선적으로 단순한 아이돌 서사를 넘어서서 예술적인 성찰을 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악순환의 구조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뛰어났고 그 안에서 인간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또 비전으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든 예술품이에요. 지금 K-팝은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포맷으로 해먹었고 이 문화의 중심인 아이돌들은 팬들을 위해서 또는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버텼지만 이걸 계속해서 대물림하는 것은 사실 범죄나 다름없거든요. 카세트 테이프에는 사이드 A와 사이드 B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생들 역시 A와 B밖에 없습니다. 사이드 C는 주어진 선택의 그 너머에 있는 것이죠. 미니진 대표와 마찬가지로 서태지 씨도 사이드 C를 선택하기 위해서 베이시스트라는 포지션을 버리고 음향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미디를 시작을 했고 그렇게 방구석에서 서태지와 아이들 1집이 완성이 되었어요. 미니진이 이수만 대표와 독대를 해서 디렉터의 삶을 시작했듯이 뉴진스는 이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루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뉴진스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서태지처럼 수십 년이 지나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줌과 동시에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미니진 대표를 대신할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유라시아를 정벌했던 징기스칸은 몽골을 통일하기 이전에는 그냥 아주 동네 북이었습니다. 옹칸에게 패배하고 이영재에게 배신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었죠. 마실 물조차 없어서 남은 부하 10명들과 함께 흙탕물을 마시면서 몽골 통일을 다짐을 했고 결국에는 몽골을 통일합니다만 유라시아 정복은 징기스칸의 업적이 아니라 제베, 수부타이 같은 명장들을 필두로 해서 아들과 손자들이 이룬 업적이죠. 미니진 대표와 뉴진스는 지금 적들에 의해 흙탕물을 마실지언정 결국 포스트 K-팝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니진 대표야말로 현 시대의 징기스칸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지식은 모자랄지언정 늘 지혜롭고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으면서 늘 전문가들과 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매우 닮았어요. 자신보다도 주변 사람들과 가족을 아끼고 배신당하고 패배하여 흙탕물을 마실지언정 거대한 포부를 잃지 않는 위대한 남자 징기스칸을 닮은 사람은 현 시대에 많지 않습니다. 징기스칸도 사이드 A와 B를 무한반복하면서 들쥐와 곤충을 잡아먹으며 연명하던 거지였지만 사이드 C를 선택해서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칸이 되었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이드 C는 어떤 것인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